자, 2단원 측정과 표준 정보 한번 봅시다. 자, 과학에서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을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시간을 측정을 하고 질량을 측정을 하고 거리를 측정을 하고 하는 측정의 역사다라고 봐도 되는데, 측정은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 뭔가의 양을 재는 활동을 측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는 거는 정확한 단위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그래서 적절한 측정 단위랑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길이 재는데 저울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이 측정은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갔더니만 너무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러운지는 소음이 몇 데시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갔더니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그럼 뭐예요? 온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림은 특정 도구 없이 어떤 양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 과정, 그 다음에는 자료, 측정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어림은 측정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의 부피를 재고 싶어요. 근데 되게 조금이야. 엄청 조금이야. 근데 용기를 막 1리터짜리에다가 넣고 측정을 해주면 눈금이 너무 작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려고 하는 게 분필 하나의 질량이에요. 근데 이거 체중계 위에 올려놓으면 재지니? 안 되죠. 그렇죠? 밀리그램 단위로 잴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저울을 갖다가 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림을 하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게 무거울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에 대한 예측을 해서 적당한 도구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확하고 일관된 측정을 위해 만든 과학적 기준이 측정 표준에 해당이 되고요. 표준화된 측정 단위, 측정 방법, 측정 도구, 표준 물질,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길이 측정 표준의 변화, 그러니까 길이는 얼마를 1m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측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터 단위를 사용을 해주니까. 18세기 말에 지구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길이의 1000만분의 1을 1m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북극에서 적도까지가 1000만 m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미터 원기를 만들어 측정 표준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1m가 이 정도다 라고 해서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금속은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늘어나고 추우면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팽창했다 늘어났다 하잖아요. 기차 레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변해요. 그래서 시나미 재난에 따라 미터 원기가 손상되어 변하지 않는 다른 기준이 필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진공에서 요고분의 1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눠준 값을 1m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고요. 점점 정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상수값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진공 상태에서 고정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측정 표준을 활용을 하는 거는, 자, 일상생활,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해줘요. 자, 기온을 섭씨 단위로 측정을 해서 기온하고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을 안내해 줍니다. 몇 도, 뭐 33도 이상이 뭐 며칠 이상 지속이 되거나 하면은 폭염주의보 내리고, 그 다음에 제한 속도를 km/h 단위로 안내를 해주고,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해줍니다. 그죠?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30km/h 미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앞은 여러분들 신호등 색깔 다른 거 알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검정인데.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를 밀리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측정을 해서 행동 요령을 안내를 해줍니다. 보통 여러분들 농도를 사용을 하는 거를 그래서 ppm이라고 해요. ppm. 예.
그 다음에는 영양 정보는 그램, 밀리그램, 밀리리터 등으로 표시를 해주고, 소리는 데시벨로 측정을 해서 소음, 뭐 공사장 소음, 층간 소음, 그 다음에는 야간 소음 이런 거를 제한을 해주고요. 혈당량을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여러분들 몇 데시리터가 1리터예요? 몇 데시리터가 1리터야? 이거 초딩 때 배우는데. 야, 1데시리터가 1리터라고? 10데시리터. 10데시리터가 1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는 얼마예요? 1000ml잖아요. 얘는 10데시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ml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데시리터당 밀리그램 단위로 측정을 해서 혈당을 관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사람 귀에 들리는 가장 작은 데시벨을 0으로 놓고요. 10배 커지면 10, 100배 커지면 20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30이면 몇 배 커진 거예요? 1000배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n승배만큼으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건 일종의 로그 값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거는 배우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얘가 실내 공기 질, 그 다음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미세먼지 표준, 그 다음 여러분들 혹시 방사선 농도 재는 거 알아요?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보통 시버트 SV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주는데, 시버트 단위로 우리가 방사선을 쬐면 죽어요. 시버트 단위로 쬐면 4시버트, 10시버트 이렇게 쬐잖아요. 그럼 일주일 안에 거의 한 2주 안에 사망합니다. 네. 밀리시버트라고 또는 마이크로시버트의 단위를 사용을 해요. 이 최대 허용 방사선 양이 있어요. 사람이 쬐 수 있는. 그다음에 측정 표준과 유용성의 필요성은 측정 표준을 이용을 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신뢰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온도가 몇 도인지 이걸 알면은 뭐예요? 뭐 옷을 어떻게 입을지, 그쵸?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도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기 같은 거 정육점에서 팔 때 뭘로 팔아요? 그램당 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뭔가 무게를 재서 팔 때, 그죠? 정확한 저울로 재줘야지. 한 사람은 근으로 팔고 한 사람은 킬로그램으로 받고 이래버리면은 안 되겠죠.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거나 측정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란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도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약간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하거나 어느 종목별로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잠깐 얘기했지만은 골프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 날아간 공 거리를 뭐로 봐요? 야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야구나 아니면은 올림픽에서 뭔가 투척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뭘로 사용합니까? 미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공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뭔가 연구를 하더라도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고, 그래야 이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위를 사용해 버리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은 5x55죠. 그죠? 측정을 도구 없이 할 수는 없죠. 다음 2번은 뭡니까? 어림이죠. 어림. 그 다음에 3번은 5x5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얘는 기억하고 디귿이죠. 야, 열이 있네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에 오는 각종 전파, 와이파이 전파 말고 또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방사선 등등등등 해가지고 빛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신호가 있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뭐예요? 변화가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신호고요. 빛, 소리, 지진파와 같은 무슨부터? 파동부터
예, 파동. 보통 신호는 이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힘,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신호가 오게 되고요.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진파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 진원이 어딘지, 그 다음에는 지구 내부의 구조, 층상 구조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는 변화, 뭐 마그마가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화산이 분출하는지, 예, 또는 단층이 일어났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렇죠. 보통 열이 정상 체온이 36.5도고 37.5도 이상 넘어가면은 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우주의 빛, 예,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요거 우리 다음 단원에 배울 거예요. 예, 우주의 생성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빛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보통 빛 하면 밝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빛,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가시광선을 얘기를 해주지만 볼 수 없는 빛이 훨씬 더 많아요. 적외선, 자외선, 전파, 뭐 감마선, X선에서 볼 수 없는 빛이 훨씬 더 많고, 우주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변화인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가 바로 뭐예요? 센서예요. 센서. 예,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자, 이거를 전기기기가 수용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센서입니다. 그래서 센서는 인간의 감각기관하고 대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되게 다양한 신호들을 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환시켜 주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가 있어요. 광센서. 그래서 이 광센서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뭐 밝기를 조절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빛이 있고 없고를 감지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여러분들 온도 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집에 있는 난방기. 집에서 온도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특정 온도 되면 더 이상 난방이 안 돌아갔다가 다시 온도가 되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 집에 있는 또는 건물에 있는, 우리 학원에도 뭐가 있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이제 연기 감지 센서예요. 자, 그 다음에는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 그래서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걸 감지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또는 동작 센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현관 앞에서 움직이면은 불이 들어왔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꺼지죠. 다시 움직이면 켜지죠. 그렇죠? 모션 센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접촉형 온도계.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귀에다 대기도 하지만 병원 가면 이마에다 대고 똑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삑 하면 재지는데 적외선을 감지를 하는 광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모컨도 적외선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가스 누설 경보기에는 미세한 가스를 감지하는 화학 센서도 있고,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방향에 맞춰서 화면이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돌아가게 되는 게 이런 모션 센서, 가속도 센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무수히 많은 센서들이 있죠.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위험 감지도 해주고 충돌 감지도 해주고. 자,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이 없어요. 연속 신호예요. 빛, 소리, 지진파, 온도 등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가 돼요. 이거는 손실이 없이 그냥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썼던 카세트 테이프 있죠. 그죠? 뭔지는 알죠? 예, 그거를 녹음 버튼 누르면, 또는 예전에 썼던 VHS라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였어요. 그거는 모든 정보가 안에 다 들어가요. 손실 없이. 근데 디지털 녹음기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 신호예요. 이거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전부 다 뭘 사용해요? 이진법을 사용을 해요. 0하고 1로 나타내요. 0과 1에 이진수로 표시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가 있고 없고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서 처리하는 신호가 바로 디지털 신호인데, 이 연속 신호를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면 무조건 뭐가 생기냐면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 신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디지털 신호는 곡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디지털로 나타내면 얘를 쪼개야 돼요. 있고 없고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이 없는 부분이 0이 되고 있는 부분이 1이 되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디지털 신호로 나타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되는 요만큼이 데이터가 손실이 됐잖아요. 지금 곡선에 얘를 맞춰보면. 근데 이 계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손실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대신에 잘게 쪼갠 만큼 봐봐. 1, 0, 1, 0, 1, 0이라고 치면 이거를 2배로 쪼개면은 데이터가 양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죠. 10배로 쪼개면 10배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데이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똑같은 영화를 뭔가를 다운받아 보면 화질이 720p, 뭐 1080p, 4K, 뭐 8K 이렇게 돼가지고 화질별로 이렇게 용량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왜? 그만큼 잘게 쪼갰기 때문에 쪼갠 데이터 양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래서 많아지게 되는 거고, 유튜브나 이런 거 스트리밍 할 때도 보면은 화질 고화질로 하면은 얘가 상태가 좀 메롱한, 별로 좋지 않는 스마트 기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끊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로 보게 되면 끊김이 발생을 하는 게, 요런 한꺼번에 와장창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어떻게 돼요? 다운을 한꺼번에 못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의 특징은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하는데 편해요. 특히나 저장을 하는데 대단히 편리함. 그리고 전송을 하는 대로 대단히 편해요. 전송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여기 나와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손실이 일어나요. 어찌됐든 간에.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저장에 필요한 용량은 대신에 적을 수밖에 없죠. 왜? 어느 정도 손실이 되니까. 연속 신호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복사하고 편집이 대단히 자유로워요. 카세트 테이프 복사하려면 예전에 무조건 카세트 테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틀어야 돼요. 다 틀어서 그걸 똑같이 다 틀어놓고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mp3 그냥 파일 복사 옮겨놓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잡음이 거의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을 해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마이크 이렇게 걸고 강의 녹화를 하면서 수업을 할 때 여기 들어가는 신호는 무슨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예요. 내 목소리는 아날로그예요. 그럼 여기서 무선으로 절로 가거든요. 그럼 무선으로 가면은 무선으로 신호로 바뀌는 건 뭐겠어? 디지털 신호예요. 그럼 다시 제가 무선 신호를 받아서 안으로 입력을 해줄 때는 아날로그 신호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바꿔서 다시 들어가. 그럼 얘가 다시 녹화해서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요? 디지털 신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변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그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와 현대 문명은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 디지털 정보는 저장도 쉽고 분석이 쉬워서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하기 쉽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활용이 됩니다. 얘는 일상생활,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요새는 다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할 수 있죠. 아이폰 쓰면은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그냥 뻥 쏴주면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 한 방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일 보내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아메리카도 그냥 한 방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해줍니다. 요새는 화폐를 실제로 거의 많이 안 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자책, 교육 앱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 교육도 받고, 요새는 이제 뭐도 가능해요. 원격 진료도 가능합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하고 화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도 운전자 없이 상품도 운송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들 요새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아직까지 신뢰도를 그닥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는 진작에 뭘로 갑니까?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파일럿들이 계속 조종관을 잡고서 조종을 하진 않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해진 루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의 신체 조건을 검사할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고 진단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은 OXO예요. 그죠? 자, 다음에 2번. 자, 어떤 그림 장치 가의 기능이다. 가의 이름은 센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 얘는 디지털 신호, 얘는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1번은 5, 2번에 4, 3번은 3, 4번에 3, 5번에 3, 그 다음에 6번은 4, 7번에 5, 8번에 5, 9번에 3, 10번은 5, 그 다음에 11에 3, 12에 5, 13에 2, 그 다음에 14번. 자,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다. 자, 식품의 영양 성분의 양, 첨가물의 양을 정확하게 표시하거나 잔류 농약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된다.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또 뭐가 있어요? 기온을 정확히 측정하여 주의보를 내린다거나,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뭐 경보를 뭐 내려준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혈당량을 측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 다음에 15번. 다음 용어를 모두 포함해서 신호와 정보의 의미를 서술을 하시오. 자, 신호는 뭐예요? 신호는 자연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보는 이 신호를 분석하여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은 1번에 3, 2번에 3, 3번은 2, 4번에 3번이에요. 자, 질문 없습니까? 네.